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53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올 들어 군부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데 동선에 겹치는 4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 확진자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첫 델타 변이 바이러스 40명이 확인된 대전시는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 식당, 업주와 종사자들이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방역당국이 내린 조치입니다. 많이 불안했거든요. 장사도 계속 해야 되고 하는데 선제적인 검사를 해주셔서 좀 안심이 많이 되네요. 확진자 가운데 52명은 대부분 같은 부대원으로 지난달 14일 입소했습니다. 이후 2차례 진단검사와 2주 의무 격리가 끝나 정상 훈련 중이었는데 이 중 1명이 폐렴 증세로 국군 대전병원에 입원했다 양성으로 판명됐고 잇따라 추가 확진자도 쏟아졌습니다. 최초 감염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다른 1명은 타 부대 훈련병으로 입영 후 가족이 확진돼 혼자 격리하던 중 양성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전체 12,000여 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훈련소 인근 식당과 임의용업소 337곳에도 자가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주 안에 1차, 2차 검사를 받고 2차까지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양성이 나와서 지금 방역당국 쪽하고 같이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성구 교회를 비롯해 대전 최고, 노래방 등 집단 감염이 이어졌던 대전시는 결국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140만 명인 대전 인구를 감안할 때 연일 평균 25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2단계 기준을 넘어선 데다 델타 바이러스까지 지역 내에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8명으로 유지되지만 식당,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또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 이내, 결혼식 등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밤 11시 이후에는 야외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2단계 기간 동안 진단검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밭 운동장에 있는 임시 선별 진료소 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내일부터 야간 2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할 예정인데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또 한 번의 단계 격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논산 육군훈련소의 집단 감염을 포함해 충남에서만 하루 사이 6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서산과 아산, 홍성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최고 학생 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46명으로 늘었고 서구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하루 사이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에선 대전 유성구 교회발 확진자가 2명 추가되는 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과 세종, 충남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의 호우 예비특보는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우리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예, 저는 대전 유성구 갑촌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됐던 장맛비는 아침부터 모두 그치면서 현재는 구름만 조금 낀 상태입니다. 당초 오늘 새벽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오후 들어 모두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남부지방에 큰 비를 뿌린 장마전선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오늘 밤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또 다른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충남권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전과 금산, 계룡, 논산 등 충남 남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며 최대 120mm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금산 111mm, 서천 64mm, 공주 정안 60mm 등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 전문가들은 적은 비로도 큰 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집중되는 장맛비의 특성상 미리미리 시설물 관리 등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줄기는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갑천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산림청은 장마와 집중호우 기간 산세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 인근 주민들은 반드시 산악 기상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악 지역 기상은 고도가 낮은 일반 생활권보다 풍속이 최대 3배 빠르고 강수량은 2배가량 많아 지난해 장마 기간 산사태 피해 지역과 올해 산사태가 난 곳 역시 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장마 전선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지에서 생활하거나 숨 나들이를 계획할 경우 산악 기상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건립할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이 결국 서울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던 대전과 세종시는 헛물만 켠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고 이응로 화백의 작품 11점도 이응로 미술관이 있는 대전이나 연고가 있는 홍성이 아닌 광주에 기증되면서 지역민들을 더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할 장소가 서울 송현동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부지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결정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가에 기증하기 때문에 기증자의 가치와 정신, 그다음에 국민의 문화 향유를 한꺼번에 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수도권 집중이란 결과를 낳으면서 이건희 기증관 유치에 나섰던 세종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건희 기증관 서울 유치는 문화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수도권 편중이 더 심해지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얼마만 갖고 있느냐 하는. 대전시와 홍성구는 체면을 구겼습니다. 고 이건희 기증품엔 이응로 화백 작품 11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광주 시립미술관에 기증됐습니다. 대전엔 전국 유일의 이응로 미술관이 있고 홍성엔 지역 출신인 이응로 화백의 생가이자 기념관인 이응로의 집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작품을 광주에 기증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희도 기사로 누워서 알아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니어가지고 그쪽하고는 접촉을 한 것은 없었어요. 광주로 간 이응로 화백의 작품은 가치가 높아 현지에선 특별전 개최 등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 이건희 기증품은 광주와 전남, 대구와 제주에 일부 기증됐는데 충청권은 단 한 작품도 없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방소외와 지자체의 무심한 대응이 겹쳐 지역민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학교 설립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뒤 2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학교 설립 업무 총괄 담당자인데다 땅을 사들인 곳은 학교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였는데요. 교육단체들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대전 최고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던 도안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 부지. 2018년 9월 이 아파트 단지 인근의 토지 502제곱미터를 한 공무원이 사들였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아파트 건설사와 학교 설립 업무를 협의하던 대전시 교육청의 담당 사무관입니다. 교육단체들은 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명백한
땅 투기라고 주장합니다. 학교용지 토지 수용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복용초등학교 설립을 추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 취재진이 해당 토지를 등기부로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무원은 학교 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2018년 9월 토지를 사들인 뒤 다른 부서로 옮기기 직전인 2020년 1월 이 일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던 건설사에 되팔았습니다. 해당 공무원도 당시 매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입 시기는 맞아요. 예. 근데 투자를 하려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지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냐고요. 또 직무랑 상관이 없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전혀 그거랑 그 투기랑 상관이 없어요. 내 직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그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고 부패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청 5급 이상 간부와 장학관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촉구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지난해 9월 TJB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생후 18일 된 신생아 학대 사건의 당사자인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받은 산후도우미 5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아기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특히 피고인이 아기의 다리를 들고 흔드는 등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 신체가 손상되거나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혹시 IT 멀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VR 기기로 게임을 하거나 3D 입체 영화를 볼 때 어지럼증 같은 멀미 증상을 느끼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멀미 증상 없이 고화질의 입체 영상을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AR이나 VR, 홀로그램 등에 사용하는 입체 영상은 여러 각도의 영상을 재구성하는 특성상 고화질 구현이 쉽지 않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지만 눈이 화면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지럼증과 구토 같은 멀미 증상도 유발합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멀미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고화질의 입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광선 광학을 이용해 두 눈과 움직이는 물체의 시차, 초점 조절 등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모두 구현했습니다. 서서 머리를 움직이거나 배우 옆이나 배우 뒤로 돌아가서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한층 더 현실에 가까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빛의 정보를 컴퓨터로 연산해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화면이 안정적이고 촬영 후에도 초점이나 시점을 바꾸는 게 자유롭습니다. 4K 수준의 높은 화질을 구현할 수 있고 카메라의 기종과 숫자, 방향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실사 기반의 입체 영상 분야뿐만 아니라 3D 입체 내시경을 이용한 그 의료 분야, 그리고 홍채 인식이나 CCTV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활용성이. 연구팀은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데 이어 해상도와 성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뒤 집단 감염 발생지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는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확진자가 쏟아진 이곳을 다녀오고도 역학조사관에게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산시가 최근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고 있는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투기 의혹과 관계없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수석지구 개발 사업은 시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한 것으로 시의 입장에 변화된 것이 없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시의 정책을 변화시킬 만한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산 수석지구 개발 사업은 수석동 40만 제곱미터에 아파트 단지와 버스터미널,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의당과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투기 의혹과 타당성 논란이 있는 만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와 충남도의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유구읍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골재 생산업체가 신청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 대상지 2km 이내에 유구읍 주민 70%가 거주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돌가루와 미세먼지 피해, 유구천의 수질오염과 발파 소음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구 채석단지 사업 면적은 51헥타르로 산림청장이 허가권자이고 금강유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측이 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고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부양하던 중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3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9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41살 B씨를 7개월 동안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80kg이었던 체중이 28kg까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고등학교 이름으로 된 인터넷 커뮤니티 갤러리에 특정 여고생들을 성희롱하는 글을 쓴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해 게시자를 입건했습니다.